먼저 지금 시장 온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 포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증시도 하루 중에 크게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바닥을 짚으면서 이 미국 주시랑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든 한국 증시든 나스닥이든 위로 더 갈 자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 문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금리 발표를 앞두고 겁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공포감에 대해서 값에 지나치게 미리 반영을 해놨다는 사실들. 비트코인이 그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발표가 나온 뒤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금리 발표만 잘 넘기면 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대부분의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트와이즈라는 회사의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그게 비트코인한테 미치는 힘이 예전보다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때마다 비트코인도 같이 크게 오르내렸었고요. 근데 이 오르내리는 폭 자체가 점점 더 얌전해지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숫자로 보면 이래요. 시카고에 있는 큰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앞으로 1년치 금리를 예상해봤더니 움직이는 폭이 0.5%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금리 이야기할 때 자꾸 나오는 단위 하나만 짚고 갈게요. 뉴스에서 몇 bp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0.01%를 한 칸으로 세는 단위입니다. 50bp 하면은 0.5%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금리가 움직여봐야 0.5% 정도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을 새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금리를 크게 건드리기보다도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손보는 쪽을 좋아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금리가 크게 안 움직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크게 흔들 만한 힘이 약해질 거고, 물론 호건 측에서도 금리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인 건 맞다라고 언급을 남겼지만요. 다만 다른 것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금리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비트코인 값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까요? 이걸 아시려면은 요즘에 비트코인을 누가 사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전 상승장 당시 개인 투자자들이 분위기를 타고 우르르 들어와서 값을 밀어 올렸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현물 ETF라는 상품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 투자 상품입니다. 큰 회사들이나 자산가들이 이걸로 비트코인에 돈을 넣고요. 최근에 이 상품으로 5거래일 연속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이 1조 원을 넘겼어요. 몇 날 며칠씩 이렇게 연달아 들어온 거는 지난 5월달 이후로 처음이었고요. 근데 이게 옛날 상승장만큼 강력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3주를 보시면은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이 들어오는 기세가 매 주마다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바로 지난주만 딱 떼서 보면은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 490억 정도로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어느 이틀 동안은 하루에 3천억이 넘게 빠져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돌아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조금씩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건 절대 과장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만 있는 게 아니죠. 이번에 고래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래는 비트코인을 아주 많이 들고 있는 큰 손들을 뜻하는데요. 최근 2달 동안 이 고래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사서 쌓아놨습니다. 반대로 어중간하게 들고 있던 중간규모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고 나갔고요. 한 분석가는 이 엇갈린 움직임을 두고 큰 손이 사고 중간규모가 파는 이 그림이 중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한테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6개월 넘게 오래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금씩 더 사모으고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관, 큰손, 그리고 오래 버티는 장기 보유자,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한 종류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해졌다는 사실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겁먹었다고 한꺼번에 우르르 던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값이 한 방에 무너질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소름 돋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사고 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 분석회사인 글래스노드가 내놓은 걸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거래가 확 죽어 있죠. 여기서 현물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실제 비트코인을 주고받으면서 사고 파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 거래량이 통계로 봤을 때 바닥이라고 하는 6조 5천억 정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 파는 데는 참여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다른 쪽은 정반대입니다. 선물 시장은 지금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코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놓고 미리 거는 거래입니다. 이 선물 시장에 걸려있는 돈의 규모가 47조 원까지 늘어났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신호가 있죠. 선물 시장에서 값이 얼마든 지금 당장 사겠다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주문들, 파는 주문보다 우위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지표가 바로 파는 쪽 우위에서 사는 쪽 우위로 방향성을 틀은 게 바로 대략 1,800억 정도 규모였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물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하고는 별개로서 선물 쪽에서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어떤 투자자나 투자자 무리는 이번 달 말까지 비트코인 한 개값 1억 500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는데 크게 거는 옵션 전략을 짜놓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보다 조금 더 위쪽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금리라는 변수는 데이터로 보면은 비트코인한테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정작 값을 크게 움직이고 있는 큰 손들은 그 공포감이 깔려있는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겁은 한쪽에 잔뜩 쏠려 있는데 시장의 돈은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들. 여기에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의 대표는요, 앞으로 비트코인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목, 이걸 도미넌스라고 했는데 이 비중이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고 봤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산을 코인으로 만드는 흐름이 커지게 되면서 그 한가운데의 비트코인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번 금리 발표를 앞둔 공포는 지금 조금 과하게 반영이 돼 있고, 매수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이미 바뀌어 놓은 덕분에 발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비트코인이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면서 버티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그 근거는 세 가지예요. 금리가 움직이는 폭 자체가 앞으로 1년에 0.5% 정도로 얌전해질 거기 때문에 발표 하나하나가 값을 크게 흔들 만한 힘이 예전보다 약할 겁니다. 두 번째로 매수하는 사람이 기관, 큰손, 장기 보유자로 다양해지면서 겁먹고 한 방에 우르르 던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현물은요, 지금 조용한 상황인데 선물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힘이 파는 힘을 이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지금의 흐름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건이 말한 금리가 덜 중요해진다는 건요, 앞으로 5년을 놓고 보는 큰 그림이고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금리 발표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깜짝 결과가 나오면 짧게는 값이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기관돈도 돌아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옛날 상승장만큼은 아니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 큰 손이 사고 중간 규모가 판다, 이런 그림도 한 분석가의 해석일 뿐인 거고요. 지금 큰 손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선물에서 사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도 이제 막 나타난 초창기 신호지, 이게 방향성이 완전히 매수로 굳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옵션으로 1억 500만 원까지 보고 걸었다는 것도 그냥 그렇게 베팅했다는 거지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아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뭘 확인하시면 되느냐?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금리 발표 그 자체보다도 발표가 다음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보세요. 그리고 발표에 크게 안 흔들리고 넘어간다면은 금리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는 거겠죠. 두 번째로 기관 돈이 다시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쪼그라들면서 큰 유출이 반복되는지를 보시고, 세 번째로 선문에 걸린 돈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우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현물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금리 발표 하나에 겁을 잔뜩 먹고 있지만요, 그 금리 데이터로 보면 비트코인한테 점점 더 힘이 빠지는 변수라는 거고, 그 사이에 매수하는 사람들의 구조는 기관과 큰손, 중장기 보유자로 다양하게 바뀌었고요. 현물이 조용한 와중에 선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는 힘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공포가 쏠린 방향성,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비트코인은 금리 발표에 크게 휘둘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발표를 툭 넘기고 자기 갈 길을 가게 될까요?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은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금리 발표가 실제로 어떻게 나왔고 그 뒤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발표에 무덤덤해졌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며칠간의 실제 움직임들 관찰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